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10월 9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전일 주식시장은 약 3포인트 하락한 2956포인트고요 거래량이 6억 6천만 주 거래 이루어졌습니다. 전일 투자자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4600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480 매도, 기관이 4500 매도했어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3500 매도했고요 투신이 380 매수, 연기금이 870 매도했습니다. 업종지수 등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의복이 크게 상승했고요 3.23%. 글쎄, 섬유의복이 급등 플러스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업종이 섬유의복으로 알고 있는데, 섬유의복이 이렇게 상승세 보여주는 이유는 아마 개별 종목이겠죠. 업종 자체는 이렇게 썩 실적은 안 좋을 텐데 이렇게 상승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송장비 자동차 업종이에요. 그동안 현대차, 기아차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요. 하락한 원인이 아마 수출, 반도체 부족으로 수출이 좀 안 됐던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반도체라든가 대부분의 업종, 주력 종목들이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 자동차가 조금 수출이 부진했던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아마 주가 하락폭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닥을 확인한 것 같고요. 철강 플러스 났고, 반면 은행주 하락했고요. 운수창고, 대한항공이 포함되어 있고, 통신업 모처럼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군요. 마이너스 2.7%, 비금속, 시멘트 관련주죠. 이렇게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락했고요. 100원, 약보합이죠. SK하이닉스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1700원 하락했고요. 네이버가 전일 반등, 또 어제는 또 하락을 또 이렇게 보여줬군요.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공매도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이 크게 상승했군요. 아마 하락폭이 90만원대부터 하락했나요? 일단 차트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마 하락폭만큼은 만회를 해야 되겠죠. 삼성 SDI 괜찮고요. 현대차 2% 4,000원 이제 올라주나요? 21만원은 회복이 돼야 되겠죠? 기아차도 약 2.6% 2,100원, 8,100, 81,900원인가? 81,900원입니다. 셀트리온이 모처럼 오름세 보여줬군요. 다행입니다. 11,000원 5% 올랐습니다. 어떤 종목이 또 있을까요? 눈에 띄는 종목들이 NC소프트가 올랐고요. 삼성전기 올랐습니다. 삼성 SDS도 올랐고, 고려아연, 현대글로비스도 현대그룹주 내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죠. 귀족주입니다. 귀족주. 학생들한테 현대그룹주 중에서 어느 기업 들어갈래? 그러면 첫 번째로 현대글로비스를 꼽는다고 그래요. 아마 급여가 높아서 그러지 않을까요? 요즘 학생들은 복지라든가 이런 걸 잘 몰라요. 저 같으면 그래도 복지가 좋고 분위기 좋은데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은 일단 연봉 많은 쪽을 가장 선호합니다. 연봉이 일단 기준이죠. 한솔케미칼이 있고요. SK케미칼이 있고,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래량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4,200만 주죠. 1등이. 그러면 가수에는 없었습니다. 6억 6천만 주가 순수 거래량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인 매수하다 보니 저가주들이 많고요. 삼성전자가 첫 번째 눈에 띄었습니다. 한농화성이 요새 계속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현대 엘리베이터는 아닌데 한농이 이렇게 떠요. 마음 흔들리게 그렇습니다. 경농은 안 나타나는데 한농만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남북 관련주 때문에 그런 거죠. 네, 한농, 경농, 네, 현대 엘리베이터. 한농이 지금 움직일 이유가 없잖아요. 주로 이제 봄철에 많이 움직일 텐데 지금 이제 가을이 익어가는데 저렇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 대성에너지가 상승했고요. 대한항공 1.73% 550원 하락했군요. 그동안 많이 올랐네요. 또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띕니까? 딱히 없죠? 네, 이 정도 거래량 상위 종목 쭉 봤습니다. 그럼 다 본 거죠? 업종 차트, 시총, 투자자별 봤고, 거래량 봤고, 업종 지수까지 봤고요.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차트 보기에 앞서서 이게 우리 환율이에요. 환율 먼저. 왜냐하면 여기서 가려가지고 환율을 한번 못 봤는데 환율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한 4원 상승했을 거예요. 4원 1195원 이게 상승세 보여졌어요. 확인했더니 4원 상승했던 것 같은데 네, 왜 안 나타나죠? 종가가 1190원, 1195원이니까 5원 상승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게 제대로 된 거죠? 이 정도면 급등이죠, 급등. 급등세가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9월 초에 비해서 한 달 동안에 이때가 1157원인데 지금은 1195원이니까 한 40원 상승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면 9월달 들어서부터 급등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무슨 일이 왜 생기느냐?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연일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뭐 한 수십조 원 팔았대. 금액을 제가 까먹었어요. 아마 상당량을 팔다 보니 파는 건 팔게 되면 원화로 들어오겠죠. 한국 주식시장에서 파니까 원화가 들어올 거. 팔면 원화가 있죠. 일출하고 원화를. 근데 자기네 이제 미국으로 갖고 나가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나가겠죠. 그러면 우리 한국 그 시장에는 원화는 풍부해지고 달러는 부족해지는 거죠. 주식을 팔면 증권사에서 원화로 받아요. 한국 돈으로 받아요. 그 미국에 가져가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시중에는 원화는 많아지는데 달러는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달러가 부족해지니까 희귀성, 그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하면서 이렇게 변한 거죠. 이때는 1150원이면 1달러랑 교환했는데 지금은 1195원을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원화가 약세가 된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원화가 약세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 대기업은 좋아요. 수출 관련 대기업들은 좋은데요. 수입을 위주로 하는 중소기업은 불리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해외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다가 부품을 조립해서 대기업에 납품하잖아요.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주로. 그래서 중소기업은 비싼 가격에 수입을 하다가 같은 가격으로 대기업에 납품을 하다 보니 같은 가격을 하는 이유는 계약을 맺었겠죠. 우리 3년간 이 금액으로 납품하기를 하자라고 계약을 맺었겠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불리하나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은 이와 같이 원화 약세일 때는 대기업은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잘 된다라기보다 똑같은 금액을 팔아도 그만큼 원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대기업은 그만큼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수출 관련 기업들은 원화 약세를 반겨요. 주봉 차트를 보도록 하죠. 이게 작년에는 원화가 거의 1300원이죠. 1296원서부터 1300원에서부터 1080원까지 1100원까지 1300원서부터 1100원까지 하락을 했었죠. 작년도에는 아마 달러 돈이 돌아가지고 원화로 바꿔서 한국 주식을 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이 원화 강세, 이제는 원화 약세, 외국인이 팔고 떠나요. 한동안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지표들 보니까요, 한동안도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럼 이어진다는 얘기는 한동안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할 것 같으니 꼭 그건 아니겠으나 뭐가 앞이고 뒤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 원화 약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차트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뭐 필요 충분 조건인데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겠니? 그런 그 다음 문제입니다. 선행이 바뀐 거죠. 다우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 일봉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유심히 지켜봤어요. 제가 어제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방송을 안 하고 지금 하는 이유는 다우지수를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큰 변동이 없이 그냥 제자리 널뛰기, 거래량도 많지 않고 그냥 쉬어가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뭐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 목요일날 위에 꼬리 달고 내려와서 어제는 밑에 한번 꼬리 달고 올라갈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뭐 밑에 꼬리는 크진 않았고요. 그냥 쉬어가는 모습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34,700이고요. 35,600이니까 한 900? 9,000포인트 빠졌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럼 900입니까? 9,000입니까? 900인가요? 900이죠? 900포인트 빠진 것이죠? 뭐 3포인트도 안 빠진 미국 증시입니다. 그냥 고점에서 놀고 있어요. 네, 그냥 쉬어간다. 미국 증시는 지금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하락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둥그렇게 왔다가 내려갈 것 같지 않고 지금 이렇게 바닥 다지는 국면이에요. 우리 한국 증시가 지금 어떻게 될 건가 불안한 것이지 미국 증시는 제가 보기엔 지금 전혀 불안할 것도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고드름 뭐 처마 밑에 고드름이 이렇게 대롱대롱 뭐 매달려 있는 것 같긴 하나 전혀 뭐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밑에 꼬리 길게 달고 이렇게 주중 조정은 있으나 계속 이렇게 상단에 매달려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물론 좀 위험하긴 하나 제가 보기엔 쉬어가는 모습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여기서 뭐 폭락할 것 같지는 전혀 않은 모습입니다. 내려가면 여기까지 가겠죠. 3만까지. 근데 그런 일은 미국 시장에서 지금까지 관리해 봐서는 뭐 크게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미국 증시는 현재 증시를 봐서는 시장 분위기 봐서는 그냥 쉬어가는 모습 같다라는 모습입니다. 나스닥이에요. 다우는 어젯밤에 뭐 그냥 보합이었는데 약보합, 그냥 보합이죠. 근데 나스닥은 좀 하락했어요. 0.5% 하락했는데요. 그 나스닥은 주로 첨단 기업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주로 연초에 강해요. 그 한국의 코스닥, 뭐 IT 관련주, 미국의 뭐 나스닥 이런 주식들은요 주로 연초에 강한 종목들입니다. 연초에는 우리가 항상 그 일기장을 쓰고 뭔가 새 어떤 기대감에 부풀어 가지고 작심 삼일 비슷한 어떤 계획을 많이 하잖아요. 올해는 뭔가 기대감이 있어요. 뭐 최소한 로또도 한두 번은 당첨해 줄 것 같고 1년에 52주니까 뭐 그 중에 한두 번 로또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뭐 로또에 당첨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산 주식도 대박 날 것 같고 금연도 할 것 같고 자격증 한 2개 딸 것 같고 승진도 하게 될 것 같고 어떤 계획을 많이 하잖아요. 계획이란 어떤 성장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연초에는 이런 IT 관련주, 첨단주들이 주로 주종을 이뤄요. 그래서 나스닥은 주로 연초 관련주들이거든요. 주로 연초에 상승한다. 연말에는 일단 쉬어가는 게 일반적으로 IT 관련주, 뭐 코스닥, 나스닥이에요. 그 연말에는 주로 이제 항상 연말 장세를 기대하면서 말했던 게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런 주식들 주로 연말에 움직이고 IT 관련주들은 주로 연초에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나스닥이 다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하락폭은 더 커 보이나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현상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뭐 여기서는 뭐 더 크게 추가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고점 대비 이거 빠졌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 않겠어요? 한 900 빠졌나요? 900 빠진 거죠? 네. 그 다음에 S&P 뭐 다우랑 비슷하고요. 이 정도면 여기서 뭉쳐있는 모습이죠. 쉬어가는 모습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인데요. 스가가 그만둔다 그래서 올라갔고 이거는 뭐 왜 빠졌는지 모르겠고 포물선은 올라갔다가 내려갔죠. 빨간 몸통, 파란 몸통. 그냥 일본 시장 한마디로 불안해요.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만한 우리 시장과 연관해서 참고할 만하지 못해요. 근데 특이한 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한 거 봐서는 뭐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일본은 이날 9월 14일 날 그래도 최고점 한번 기록했어요.
대단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죠. 이걸 치고 올라갔었어요. 그 갖가지 자연재해를 무릅쓰고. 네. 홍콩 항생 뭐 모양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가고 했으나 밑에 꼬리 길게 달고 21선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모양은 좋아 보여요. 홍콩 항생. 근데 지금 낙폭이 너무 크죠. 홍콩이 자체적으로 지금 중국권에 들어가다 보니 그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도 얘기했지만 홍콩이 잘 돼야 돼요. 우리 한국에 홍콩에 수출하는 양이 아마 한 5번째 정도 됩니다. 네, 한 5%에서 10% 정도 우리가 수출 물량이 홍콩 쪽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일본보다 뭐 홍콩 쪽의 수출이 더 많습니다. 일본에 수출하는 것은 수입을 위한 수출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본에는 한 5~6번째 되는데 일본에 수출하는 물량이, 근데 우리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요. 일본하고는 유일한 무역 적자국인데요. 일본은. 근데 홍콩한테는 우리가 그 무역 흑자국이에요.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홍콩이 잘 돼야 돼요. 상해 뭐 플러스 났어요. 근데 상해는 누차 말하지만 그냥 그런 거다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 증시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왜 보느냐? 얘네들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중국 경제가 잘 돼야 한국 경제가 잘 됩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좋아야 중국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중국 경제가 좋아져야 한국 경제가 좋아져요. 미우나 고우나 네, 중국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중국에 있는 기업 한건지 홍건지에 투자하는 저 국민연금 조사해 봐야 돼요. 뭐 400몇 조를 투자했다는 얘기인데, 얘가 그럼 한 400몇 조면 우리나라 한 웬만한 그룹을 다 매수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걸 왜? 뭐 그렇습니다. 뭐 비리가 비리인지 모르겠으나 딴에는 지들 딴에는 뭔가 유망하다고 판단해서 했다고 하겠죠. 투자하긴 했는데 언제 투자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할지도 모르죠. 투자는 했으나 누가 하자고 했는지, 내가 투자한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대만 뭐 소폭 조정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가장 무난하다기보다는 우리 한국 증시하고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대만은 자꾸 바라보게 되는데요. 얘네도 지금 이동평균선 역별 상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무거운 건 있어요. 근데 좀 올라가겠죠. 네, 좀 올라가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이제 한국 증시 봐야 되나요? 분봉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전일 플러스로 출발했다가,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플러스가 났었잖아요. 목요일날 저녁에. 근데 막판에 조금 꼬리를 좀 내렸어요. 그래서 좀 슬프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증시도 오름세석이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아버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어요.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1%, 3%면 그냥 보합, 그게 낫겠죠?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기금이 한 800억 매도했죠. 8,900억. 아침 초반에는 한 300억인가 400억 매수하다가 막판에 돌변하더라고요. 아, 연기금 저거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연기금을 사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연기금 물량까지 받아줘야 되고요. 도움도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과연 대통령 출마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들. 예전 같으면 경제 살리겠다고 경제 대통령 운운해야 되는데, 올해는 이번에는 왜 경제 대통령 운운하는 자들이 한 명도 없죠? 그만큼 지금 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 경제 대통령을 지금 자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뭐 한국 경제에 대해서 딱히 어떻게 꼬투리를 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잘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코스피예요. 네, 코스피. 일봉 차트. 크게 한번 주봉 차트부터 보도록 하죠.
이번 주에 한번 장중에 출렁거려 가지고 올라갔는데요. 여기 60주 이동평균선 살짝 닫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좀 올라가겠죠. 다음 주에 제일 좋은 건 이 파란 몸통이죠. 작은 밑에 꼬리단 작은 몸통이죠. 제일 좋은 건 빨간 몸통 하나 달아주면 돌아서는 모양새가 예쁘게 나타날 것 같아요. 파란 몸통, 작은 몸통의 밑에 꼬리, 얼레죠. 여기에 비슷한 빨간 몸통 하나 3100까지 딱 나와주면 그 샛빌령 모습이 나오면서 반등하는 모습 하면서 연말장사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번 기대를 한번 더 흐름을 보고 싶습니다. 빨간 몸통,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만한 몸통 한번 기대해 보고 싶은데요. 다음 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빠지다 보니 뭐 일각에서는 뭐 투매 이야기하고 뭐 장 끝났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까요? 있었겠죠? 역별 상태 되면서 뭐 일반적으로 제 생각에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정도 아니겠나. 더 하락하진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하락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2400, 2500 가버려요. 그런 일은 안 생긴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는 계속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내후년 시장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더 내려가 버리면요. 여기까지 내려가게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3000포인트가 벽이 돼요. 벽. 올라갈 때마다 얻어맞고 올라갈 때마다 얻어맞아요. 누차 말하지만. 이때 매수하신 분들, 이 거래량, 이 물량들 있죠? 올라가기만 하면 이 물량들이 터져 나와요. 또 터져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3천 오면은 이 물량들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손절매라든지 손길이 쳐야 돼요. 그래서 이 물량들 중에 절반이 요때 매수하신 분들, 이때 거래하신 분들, 이분들 중에 절반이 팔아야 3천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꽉 잡고 있으면 주식 못 올라가요. 네. 무거워서. 왜? 올라가면 물량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물량이 어디서 털려줘야 돼요. 손해보고. 원래 시장이란 게 그만큼 잔인해요. 전후의 시체를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얼마 동안이냐고요? 내년, 내후년이 시장이 없어져요. 근데 내년, 내후년 한국 경제가 지금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경제는 계속 좋아질 걸로 보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체들 실적이 나빠질 것 같지도 않고 계속 좋아질 거거든요. 그럴 일은 생긴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뭐 고평가됐다? 그만큼 한국 경제의 실적이 만큼 좋아진 거예요. 한국이 지금 세계 빅 8번째죠. 빅10에 들어간 8번째 세계 경제 강국, 군사력은 6번째. 갈수록 순위가 올라가겠죠. OECD에서 지금 가장 많은 경상 순이익도 올리고 있고, 네. 제가 보기엔 뭐 무너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요. 걱정은 제가 보기엔 큰 걱정은 아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거라면 요 정도로 해가지고 옆으로 기는 모습도 한번 나오지 않겠니? 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제가 보기엔 웬만큼 바닥 다진 다음에는 확인한 다음에는 아마도 좀 연말에 한 반짝하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뭐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도 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를 기대하고 싶은데 지금 여건 봐서는 누가 살 건데 이러면 또 골치가 아파져요. 누가 살 건데. 근데 올라갈 것 같으면 또 따라 오겠지만 누가 살 건데 하면 외국인 쟤네들이 공매도하고 하고 앉았고 살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연기금 저거들이 이때다고 팔 것 같고. 근데 믿을 수 있는 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죠. 지금 보니까 70조더라고요. 70조? 지난번에 69조 원 정도 고객이까지 봤는데 좀 줄어드는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증가해서 70조 원의 지금 자금이 있어요. 이 정도 예탁금이면 뭐 훌륭하죠. 네, 뭐든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뭐 시장은 네,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더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격도까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었죠. 이때 93.5까지 하락했어요. 일반적으로 이격도는
21선 종합주가에서는 95 정도면은 네, 단기적으로 매수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3.5까지 왔다가 하면 100까지 올라가요. 여기 100까지, 즉 21선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21선을 제가 확인했더니 어제는 21선이 3085고요. 7일날은 3097이더라고요. 3097. 하루에 12포인트가 빠져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날은 또 3073 정도? 그 다음날은 또 3060? 그래서 만나면 제가 한 3050에서 만날 것 같아요. 얘가 내려오고 올라가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만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도에서 만나지 않겠니? 만났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중바닥형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만났다가 위에서 머물렀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제 생각엔 요 단기적인 바닥은 확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한 어떤 욕심, 기대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요새 제 유튜버를 보다 보면 가장 많은 조회수가요, 역시계곡선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역시계곡선. 여러분 맨 밑에 보시면 뭐 지표 분석 있고, 캔들 차트 분석 있고, 패턴 분석 있고, 추세 분석 있고, 뭐 기초 분석 이런 쭉 있죠. 그러면 지표 분석 중에서 역시계곡선에 대한 조회수가요, 지금 4천 몇 개가 있죠.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하루에 한 200여 명이 하루에 한 200명 가까운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회를 하고 있어요. 시황은 제가 보기에 한 70명, 네, 목요일날 오는 건 70명 정도밖에 시황이 없는데 거의 뭐 인기 없는 유튜버 코너인데 역시격선 하루에 200명 정도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어느 코너에선가 역시격선은 설명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제 방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봐서는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주가도 하락하고 있고 최악의 국면이에요. 이거는 제일 좋은 건 이거죠. 거래량 증가하면서 주가 상승하는 거, 이거는 뭐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되게 좋은 거죠. 이런 게 좋은 거죠. 이거는 네. 거래량 증가하면서 주가 상승하는 거, 거래량 증가하면서 주가 상승하는 거, 거래량 증가하면서 주가 상승하는 거, 이런 거 무조건 사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거래량 감소하면서 주가 하락하는 거, 이건 뭐 무조건 팔아야 되는 이런 국면이에요. 그냥 뒤도 안 보고 팔아야 되는 국면입니다. 이 역시 우선 자체로만 설명한다면 현 시점이. 그리고 PNF 여기로 이탈해서 내려갔잖아요. 이탈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끔찍한 국면이다 라고 보는 게,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게 이런 현실이에요. 거래량 계속 감소하고 있죠. 20일 이동평균선 감소하고 있죠. 무조건 매도죠. 이거는 뒤도 안 보고 반등시 매도, 그냥 매도, 이런 국면입니다. 그런데 차트상으로는 그런데 이 차트도 정상적인 차트가 아니잖아요. 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움직였던 차트가 정상적인 차트는 아니었구나 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빠졌으면 이때 빠졌어야 돼. 요때 빠지든지 이때 쭉 빠져버리든지, 이때 쭉 빠지는 게 일반적인 정상이죠. 월방 차트를 보게 되면 1000포인트, 1000포인트, 뭐 2000포인트, 2500 치면 그냥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이 정도면 많이 머무른 거 아닌가요? 머물렀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그냥 빠져야 되는데 이거 완전 뭐 개마원 형성하듯이 머물렀어요. 둥그렇게 지금까지 아마 고점 치고 한두 달 정도는 머물다 내려오죠. 한두 달 정도는. 근데 이거는 9개월을 머물렀잖아요. 이건 개마원을 형성했어요. 이런 패턴도 지금까지 없었던 패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던 기술적 분석 이론과는 좀 다르다라고 제가 그걸 강조하고자 말하는 거거든요. 한 두 달 정도 머문 다음에 이때 빠졌으면 이게 정상이에요. 이때라도 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쭉 얼마까지? 2500까지. 이때 쭉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한 두 달 정도 머문 다음에. 근데 이거는 막 9개월간을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건 개마구원을 형성했잖아요. 지금까지 없던 패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걸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제가 알고 있던 시장은 90년대, 2000년대 시장이에요. 90년대는 우리나라가 10,000불도 안 되던 5,000불, 6,000불대 시장이고요. 2000년대 우리나라 시장은 뭐 10,000불대 시장 얘기를 말하는 거겠죠. 10,000불대겠죠. 그때는 20,000불도 안 되던 시절이겠죠. 10,000불대일 겁니다. 그런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35,000불이기 때문에 과거 시장과는 다르지 않겠니? 미국 시장도 이런 급락은 없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래서 아마 미국도 급락 없이 위에서 지금 머물고 있고, 근데 아까 다우지수 봤겠지만 하락할 기미는 안 보이고 있고, 고점 대비 한 3%? 4% 하락해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 한국은 한 10% 지금 빠져가지고 조정받고 있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PNF 저도 볼 줄 알고요. 역시역선 볼 줄 알고요. 과거 같으면 이미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고 버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테론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아까 주봉 차트 봤겠지만 조금 빨간빛 좀 났으면 좋겠고 3100까지 가면 더 좋고요. 아마 이 3050 정도에서 21선과 만날 것 같아요. 21선이 급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050 정도로 가서 직접 요 저점이죠.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하지 않겠니? 그러고 나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연말 장세란 말이 제가 참 강조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있겠죠. 네, 연말 장세 없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연말 장세라는 게 나 연말 장세야 하고 나오진 않아요. 항상 보면 최악의 상태를 만들어 준 다음에 움직이는 게 연말 장세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언제 보면은 아 연말 장세가 있었었구나 왔다 갔구나 라는 걸 그렇게 보는 거겠죠. 한겨울 추웠다가 봄이 오면 계속 겨울인 줄 알잖아요. 제 투자자들 보니까 90%가 남성이고요. 한 10%가 여성분들인 것 같고 연령대를 보니까 한 35세부터 45세 사이가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20대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 학생들일 거예요. 학생들이 좀 공부하느라고 보는 걸 거고요. 아마 우리 시장 보시는 분들은 주로 한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 정도. 제가 그 세대를 살아보긴 했었어요. 근데 그 세대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2000년대 대학을 다니신, 학교를 다니신 분, 대학을 다니신 분들이겠죠? 맞나요? 뭐 90년대 시장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연말 장세 뭐 폭락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다우지수 보니까 폭락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미국이 폭락 안 하는데 한국이 왜 폭락을 하겠어요. 아직까지는 뭐 가능성은 나타나 보이지는 않으나 저기 한동이 움직이는 거 보니 뭔가 기미가 있나? 라는 또 약간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뭔가 남북 관련 종전선언이라는 기대감도 좀 남아 있고요. 올 연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는 모르나 아마 하고 떠나겠죠. 임기 말까지 아마 청와대 떠날 때까지 아마 그거는 아마 해결하고 떠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될지 내년 연초가 될지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싶고요. 현대차 제가 지금 간만에 봤습니다. 진짜 여러분께 아마 종목 해드린 이때까지 종목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쭉 빠지다가 다시 올라간 모습이네요. 21선까지 회복을 했죠. 그 회귀 본능? 회귀 본능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이 21만원을 깨는 게 가장 슬펐던 것 같고요. 조만간에 21만원 회복하지 않겠니? 라고 보여집니다. 긴 장대 음선의 작은 몸통인데 여기 긴 장대 음선 나오면 최악이고요. 쉬었다가 올라가는 게 좋겠죠. 이 까마귀, 빨간 까마귀, 뭐 파란 까마귀, 빨간 까마귀 이렇게 해놓고 올랐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근데 뭐 현대차
앞서 얘기했지만 자동차 업종에 수출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라든가 뭐 반도체는 잘 됐는데 디스플레이도 잘 되고 주가는 빠졌어요. 그거는 뭐 실적과 관계없이 팔겠다는 어찌 하겠습니까? 근데 현대차는 자동차 자체가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좀 하락했던 것 같고요. 뭐 현대차 정도면은 전 회복할 걸로 보고 있고, 길게 본다면 조만간에 누차 말하지만 세계적인 기업, 한때 2, 3년 전까지만 해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1등 하던 도요타, 지금은 아마 테슬라가 1등하고 도요타가 2등일 텐데요. 도요타 자리는 현대차, 기아차가 아마 그 자리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싶어집니다. 뭐 시가총액이라든가 뭐 판매량 이런 거 봐서는 뭐 벤츠나 BMW도 현대차, 기아차가 이길 걸로 봐요. 한국 현대차, 기아차가요, 벤츠나 BMW하고 경쟁업체가 아니에요. 벤츠는 고가주고요, 억대 정도고요. 현대차는 뭐 3, 4천만 원대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업체가 아니에요. 세퍼트하고 발발이에요. 예, 서로 노는 물이 달라요. 층이 다릅니다. 경쟁업체가 아니고요. 한국의 경쟁업체는 도요타예요. 도요타, 혼다, 닛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도요타를 이겨야 되는 거죠. 이길 것 같아요. 네. 왜? 그냥 내연기관이 지속된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으나 역시 패러다임 변하잖아요. 전기차, 수소차. 현대차, 기아차는 따라가고 있으나 도요타는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말이고 토요일이니까 뭐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보시고 싶은 코너만,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C소프트 바닥 따지고 있나요? 왜 빠졌는지 참, 예. 네, NC, 네, 화이팅. SK 하이닉스는 버텨주길 기대했으나 이걸 또 이탈해버렸어요. SK 하이닉스 이걸 버텨줬어야 되는데 안 본 사이에 이런 일이 또 발생했군요. 네, 이거는 슬픈 일이죠. 뭐 공매도도 나온다고 뭐 이런 얘기 들리고 현대차, 삼성전자 빠지면서 같이 빠진 것 같은데요. 안 좋습니다. 네, 이렇게 빠져버리면. 여기서 바닥 따지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바닥 따지면 수평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아마 고개를 쳐들어서 그런가요? 아마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봐야 되죠. 이렇게까지 다 내려왔네요. 네, 더 이상 뭐 내려갈 돈 없을 것 같습니다. 9만원까지 다 온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제가 3월달 4월달 시작하면서부터 이건 역별 상태, 그러니까 원형 천정연역일만 했던 것 같아요. 고점 높아지고 저점 높아지다가 점점점 고점 낮아지는, 아마 3, 4월달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올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멈출 줄 알았더니 한 단계 더 내려와 버리네요. 그냥 원형 천정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주가지수가 고점 대비 10%밖에 안 빠졌다는 얘기는 대단한 거죠. 이 종합주가지수 끌고 내려온 거는 SK 하이닉스가 아마 종합주가지수 내려오는데 큰 역할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 15만원짜리가 지금 94,000원이면 얼마나 빠진 겁니까? 6만원 빠진 건가요? 5만원 빠진 거죠. 55,000원 빠진 거죠. 그러면 한 35%? 35% 40% 빠진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주가지수가 한 10% 안짝이라는 얘기는 잘 버틴 거예요. 종합주가지수. LG 디스플레이 034 얘도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걸로 기대했는데 그냥 얘도 더 밀려버렸네요. 근데 디스플레이 자체는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의 뭐 SK 하이닉스처럼 얘도 고점이 점점점 직전 고점을 한번 상향 돌파해서 제일 똘똘하다 완전 있었는데 이렇게 버텨질 줄 알았더니 이걸 깨면서부터는 그냥 추가 하락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역별 상태까지 나와준 것 같고요. 얘도 언제까지 빠지려고 그러나요? 직전 고점 언론 봐서는 다 온 것 같죠? 얘도
직전 고점이 이 가격이잖아요. 설마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하락을 계속 했어요. 다 온 것 같아네. 17,000원이고 17,900원입니다. 여기서는 멈추겠죠? 직전 고점 이게 지선해 주겠죠. 네, 다 온 것 같습니다. 빠질 때 이렇게 무섭게 빠져버리네요. 고점 대비 한 만원 빠졌죠? 이때 비해서 한 만원 빠진 것 같습니다. 한 30, 40% 이렇게 빠진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17,000원 정도가 일단 바닥권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SK이노베이션 얘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지 않나요? 이 정도면 안 빠지고 무난하게 잘 버티고 있는 종목 같습니다. 이렇게 행보해주면 얼마나 예쁜가요? 안 빠지고 그렇죠? SK이노베이션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걱정이 안 되죠. 빠지면 또 23만원에서 받쳐줄 것 같고 요사에서 움직여줄 것 같고 그런 종목 같습니다. 시간은 계속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양 자체는 뭐 헤드앤드 숄더랑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하락 예상치 목표했던 그런 시점들입니다. 이때 했던 건 아니고요. 아마 이 시점에서 그때를 한번 공부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LG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본 사이에 또 많이 빠졌군요. 이게 이 정도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번에 주가가 좀 빠지면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LG전자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때 빠지면서부터 종목을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종목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요거 깨고 내려가는 순간부터 한 단계 이탈하겠구나라는 어떤 실망감이랄까요? 전체 장에 대한 불안감 아마 이때부터 좀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LG전자가 이렇게 깨고 내려간다는 얘기는 종합주가에서 흔들릴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선행지표. 그래서 14,000원짜리가 12,000원까지 이렇게 또 급락을 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이 샌드위치를 만들어 버렸네요. 음선, 양선, 음선. 이게 좋은 건 아니죠. 네. 반대 현상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모양새는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뭐 이거 봐서는 더 하락할게 지금 이런 모양새거든요. 너 더 내려갈 테니까 건들지 마. 지금 이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뭐 막아줄 수 있는 건 또 하나 양선 나오는 거죠. 또 양선 나오면서 치고 올라가는 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 세 개 자체는 모양은 더럽게 안 좋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좋게 하려면 월요일날 양선 하나 또 나와주는 거예요. 긴장대 양선. 그거 아니면은 설명할 길 없는 것이죠. 이건 뭐 다시 또 하락해도 되는 그런 차트 모양새들이에요. 그럼 아까 보듯이 빠지면 몇 가지 빠지는 건 너무 끔찍한 거 아니겠어? 10만원까지는. 그래서 월요일날 얘는 사려면 양선 하나 또 나와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LG전자 TV 그 AS 불러서 왔다 갔는데도 못 고치더라고요. 그 AS 직원들도 지금 TV를 축구도 못 봤어요. 네. 고쳐지질 않아가지고 AS 직원들도 TV를 하나 못 고치나요? 그렇습니다. 혹시 통신은 상의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KT도 불렀어요. 근데 KT는 문제 없다고 그러고 통신은 문제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와달라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전화를 안 하네요. 다른 사람 불러야 될까요? LG전자 분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KB금융입니다. 은행주가 아까 한 3% 빠지지 않았나요? KB금융은 뭐 까딱 없네 1%. 얘는 참 48,000원 안 내려오고 결국 5만원에서 멈추고 하락하는 종목입니다. 대단합니다. 5만원 깨려고 한 번 도전했죠? 두 번 도전했죠? 세 번 도전했어요. 세 번 도전하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네 번까지 도전했어요. 그리고도 반등했어요. 그러면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 원래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하락해요. 3, 세 번에. 네. 반대로 올라갈 때도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이제 돌파 시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 번까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번까지 도전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기대했었는데 은행주가 참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연말에 은행주 올라가는 건 이제는 괜찮아요. 여름 장세기 때문에 여름에는 7, 8월 달에 은행주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여름에 은행주는 두꺼운 오버코트예요. 그래서 좀 하락할 줄 알았더니 하락하지 않았고요. 이제 가을이죠. 10월이죠. 근데 은행주가 어울려요. 연말 장세에서 은행주 같은 뭐 증권주 이런 무거운 주식들이 어울리는 그런 시점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무거운 주식들. 단지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제조 관련주들, 뭐 현대차나 뭐 기아차나 삼성전자냐, 아니면 뭐 은행, 증권주냐, 아니면 뭐 무역 관련주, 뭐 건설주 관련주냐, 같이 가는데 수익률에선 차이가 나겠죠. 수익률 게임에서는. 여러분이나 여러분 친구들 100m 뛰면 다 100m 달릴 줄 알아요. 근데 속도가 다르고 기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장사가 되면 그 움직이긴 다 움직여요. 네, 근데 이제 수익률 게임에서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나는 종목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도 업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KB금융이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런 종목에 기회 두르겠습니까? 라고 혹시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제발 길게 보세요. 길게. 네. 이럴 때일수록 공부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공부. 마음을 더 편안하게 가지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이 제 고객이 한 70%라고 그랬잖아요. 다 나타나거든요. 앞으로 길게 할 거잖아요. 10년, 20년 주식 할 거잖아요. 길게 보시고 이럴 때는 그냥 공부하셔요. 주식 공부. 처음부터. 주가가 막 오를 때는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럴 때 편안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증권사 직원들도 그래요. 시장이 오를 때는 바쁘죠. 매매하느라 바쁘고 고객 만나느라 바쁘고 밤에 또 술 한잔 먹느라고 또 바쁘고 흥청망청 하잖아요. 근데 시장이 쭉 빠지면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회식할 돈도 없어요. 네. 그때는 공부해야죠. 조용히. 이럴 때는 아마 이제 증권 관련 교재 있으면 교재 한 권 준비하시고요. 제가 밑에 잘 녹음 떠났잖아요. 패턴 분석도 보시고 추세 분석 보시고 지표도 보시고 캔들 차트 보시고 기초 분석 이론 손절매가 무엇인가 보시고요. 최근에 제 거 이렇게 조회수를 보면요. 한때는 샛별령 저녁별령이 조회수가 많았고 또 한두 달 전에는 엘리어트 파동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많고요. 엘리어트 파동이. 근데 요 사이 일주일 동안은 보니까 그 역시곡선이 가장 또 조회수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이유는 알겠어요. 네, 모를 리가 없죠. 아마 다른 방송에서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뭔가 하고 와서 저한테 와서 검색해서 보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뭐 남들처럼 뭐 몇만 개 되는 조회수도 아니고요. 뭐 하루에 많으면 100여 개, 뭐 몇십 개니까 그 많은 분들 중에서 한 만여 명 중에서 그 일부분이 몇십 명, 몇백 명이 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겠죠. 욕심 없어요. 기아차 이건 괜찮아 보이네요. 현대차보다 훨씬 또 똘똘해 보여요. 작은 몸통을 긴 장대 양선이 그냥 장악해 버렸잖아요. 장악.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장악.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훨씬 똘똘해요. 원래부터 똘똘했어요. 기아차가. 본고시나 프라이드시나 네. 그룹은 없었으나 오운은 없었으나 전문 경영인이 잘 이끌어가던 회사예요. 아마 그 전통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똘똘하네요. 기아차. 주가도 똘똘하고요. 현대 노조가 아마 심각할 때 기아차 노조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거든요. 대화로 잘 풀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가장 일반인들이 그냥 제가 보기에 예금하듯이 이제 사는 게 삼성전자니까 그냥 예금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은 수익률이 크게 안 나요. 조금만 오르면 팔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삼성전자를
10년, 20년, 30년 가져보니까 삼성전자가 알게 모르게 수익률이 가장 많이 올랐더라. 그냥 30년 전에 삼성전자 사가지고 놔뒀으면 그냥 돈이 많이 벌었더라.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앞으로 또 10년, 20년을 길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가장 수익률 많이 나지 않겠니? 라는 측면에서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10년, 20년 보고. 일반인들이 많이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거든요. 평평한 아스팔트 길이잖아요. 일반인들이 많이 가는 길은. 그런 데서 수익률은 안 나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돼버리고.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어느 정도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뭐 반도체에도 문제 있다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에다 대고 그렇게 공매도를 때린다고 하네요. 저도 모르나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더 빠지진 않겠죠? 또 열심히 또 개인이 사 들어가겠죠. 더 빠지면 안 되는 종목이고요. 올라가면 여기서 제 생각에 여기서 한번 얻어맞을 것 같아요. 예, 7만 5천원, 8만원 사이에서 얻어맞을 것 같아요. 이 물량이 너무 많아요. 요걸 깨는 순간, 그래서 요것을 깨는 순간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여기서 얻어맞았잖아요. 그쵸? 여기서 얻어맞잖아요. 또 올라가도 여기서 또 얻어맞을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딱 요 가격에서. 이제는 뭐 배당 투자 바라봐야 되고요. 혹시 연말 장세가 나타난다면 어느 정도 또 그래도 한번 78,000원 구간을 가서 가는 모습 보고 올라갈 것 같으니 라고 한번 분위기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아마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물량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8만원 정도 언제 가면 물량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때 매수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9만원 가면요 종합주가에 있어 한 4천 가야 되겠죠. 시끄럽죠. 갖고 계신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배당은 많이 줄 겁니다. 길게 봐야죠. 옷집 살던 분이, 저희 아파트 옷집 살던 분이,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한 20년 전 얘기예요. 삼성전자 다녔는데요. 부장으로 있었어요. 8만원 그때 가니까 자기는 만원, 2만원, 3만원대 다 매수했던 종목인데 8만원 가니까 20년 전이니까 IMF 직전이에요. IMF 나왔나요? 8만원 가니까 그냥 다 팔더라고요. 팔고 이민 갔어요. 뉴질랜드로. 돈 많이 벌었다고 그러고. HMM 주시란 건 모르는 거예요. 자기 직원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HMM은 크게 반등했다라고 봤던 게 목요일 날 했군요. 어제는 또 다시 또 빠졌습니다. 이미 이제 이탈한 종목이죠. 이제 잊어도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잊어도 되는 그런 종목. 하나솔루션. 뭐 큰 의미는 없으나 그래도 하락하지 않고 이렇게 뭉쳐 있다는 게 천만다행인 주식입니다. 이 주식은 저는 수렁에서 건진 종목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렁에서 건졌다.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안 무너지고 다시 올라가 주는 게 참 대단한 주식 같아요. 종합주가지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무너지지 않고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같이 무너지지 않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무너지는 척 하다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뭉쳤으면 좋겠어요. 아모레퍼시필 뭔가 반짝반짝 했었는데 이때가 반짝반짝, 이게 단기 바닥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거 몸통에다가 왜 꼬리 달았죠? 장기 몸통에다가. 게다가 음성도 장악했죠? 장악형. 단기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보이는 게 맞습니다. 거래량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바닥은 확인한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려면 요 가격 돌파가 힘들겠죠. 21만원서부터 22만원 사이가 힘든 요 저항선일 것 같아요. 올라가게 되면 요 가격대가. 네. 직전 저점에다가 장대 음선 있죠. 네. 요게 아마 1차적으로 21만원, 22만원 요 가격대가 일단 굽일 것 같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마찬가지 20만원까지 왔다가 긴 장대 양선이 빵 나오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여기서 찔끔찔끔찍 올라가는 건 없어요. 여기서 20만원까지 와가지고 찔끔찔끔찍 올라가잖아요. 그럼 한 번 더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20만원까지 와가지고는 긴 장대 양선이 하면 빵 나오는 거. 거래량 증가하면서. 그러면 22, 3만원대 올라서는 거죠. 이때 가면 또 여기서 한 번 더 얻어맞겠죠. 요 가격대에서. 27, 8만원에서도 또 맞겠죠. 근데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간 후니까 이건 좀 약하겠으나 이거 영향은 좀 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21만원, 22만원 요청 우리가 예상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달 한 달 후부터는 위드 코로나를 예상한다고 하죠. 위드 코로나 이제 우리도 그래도 마스크는 써야 되겠죠. 모든 걸 다 이제 퉁치고 하는데 각자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는 써야 되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또 한 4, 5천 명까지도 예상하는 것 같으니까요. 이제 감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 국민적인 독감. 네. 치료제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LG화학. 동네 커피숍 가면서마다 느끼는 건데요. 마스크 진짜 죽어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마스크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밖에서는 마스크 쓰고 있다가 왜 커피숍 들어오면 왜 마스크를 벗는지 모르겠어요. 그 반대 아닌가요? LG화학입니다. 나름대로 바닥 확인한 거죠, 이거는. 바닥 확인하고 나서 올라가는 모양새 같죠? 올라갈 것 같으네요. 요거, 여기서 물론 저항이 있겠지. 이 정도 저항이 있겠으나, 이것도. 이때 거래량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거래량이 충분히 이루어졌어요. 충분한 거래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여기 90만원 가까이 하락 직전까지는 아마 올려다 놓고 나서 고민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85만원 내지 90만원까지는, 요 사이까지는 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급락했다는 후유증이 지금 한 2달 가까이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럼 2,000대 정도, 그 배터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충전기인지 배터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교환해주면 되는 건데, LG 화학이니까 충전기는 아니겠죠. 배터리 같은 거겠죠. 그거 교환해주는 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게 회사가 이 정도 충격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LG 화학같이 큰 기업에서 LG전자 TV나 빨리 좀 거줬으면 좋겠는데, 삼성 SDI 그냥 이거 추세 따라 쭉 움직이고 있군요. 원래 요것만 그랬었는데 요걸 제가 연장시켰어요. 이때 연장한 게 보이죠? 덧붙인 거. 그동안 더 이어졌군요. 여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근데 얘는 한번 갔던 종목이니까, 직전 고점까지 갔던 종목이니까 여한은 없습니다. 삼성 S다이 사가지고 저 손해봤어요.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실 걸로 봐요. 직전 고점 갔는데 굳이 사신 분은 안 계시겠죠? 이때 샀던 분들이 이때 매도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항상 자기 번정 가면 파는 거예요. 팔았는데 올라가면 어떡해요? 내 팔자에 손바닥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돈, 이렇게 머니, 왕자 쓰기는 좀 그렇고요. 저는 손바닥에다 로또를 하나 쓸랍니다. 셀트리온, 이게 뭐죠? 공매도 종목 아니었나요? 이 기회에 완전히 대박 내버렸군요. 얘가 공매도 애들이 공매도를 더 쳐버렸나 보군요. 해가지고 이익 실현이 충분히 이루어졌나 보네요. 결국 성공했군요. 얘네들이 기회만 누리고 있다가, 이때가 5월 초인데 10월 초니까 5개월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마 기회를 보고 쳐버린 모양입니다. 셀트리온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결국은 얘네들이 수익률 내고 나왔습니다. 나왔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올라가면 여기서 또 얻어맞겠죠, 이제는 또.
25만원에서도 얻어맞겠죠. 22만 4천원이죠. 네, 25만원에서 한번 저항 받는다 봐야 돼요. 20에서 내려오면서 25만원에서 만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이 벽은 무거운 벽이에요. 네. 25만원 돌파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이걸 깨지 말았어야죠. 이걸 깨버렸으니 깰 때 이런 급락, 공매도로 봐야 되겠죠. 이때 공매도 세력들이. 이때다 싶을 때 그냥 정신없을 때 패버린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 그도 현대차, 기아차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선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지수보다 낙폭이 훨씬 더 크긴 한데요. 그래도 돌았을 때 같이 반동을 한 것 같습니다. 요 모양은 상승은 했는데 예쁜 모양은 아니죠. 다음 주에 메꾼다 봐야죠. 26만원까지 한 메꾸는 모양새 내려오면서 바닥 메꾸는 모양새가 나오는 거겠죠. 위에서 놀면 참 좋죠. 그 금상첨화죠. 돌파해준다면 더 금상첨화죠. 이 파란 기럭이 까마귀 생겼으니까 빨간 까마귀 생기면서 올라가면 더 좋죠. 근데 까마귀 생기면 한번 내려왔다가 26만원까지 바닥 찍고 올라가겠죠. 삼성물산 얘도 한 단계 더 내려왔군요. 여기서 여기까지 와버렸군요. 결국 그쵸? 뭐 때문에 쭉 빠졌죠? 삼성 S다이 뜰 때 삼성물산은 쭉 빠졌죠? 쭉 빠지고 바닥을 다지는 줄 알았으나 한 단계 더 내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 모양 자체는 예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직전 저점이 이 정도 있었으니까 직전 저점이 이 가격대니까 대충 멈추지 않겠니? 라고 보여집니다. 올라갔다 내려와 가지고 반등했었는데 다시 원위치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봐야 되겠죠. 더 빠질 것 같지는 않고 바닥 다지는 국면, 연말에 시장이 올라간다면 일시 반등 정도 있지 않겠나 라고 보여집니다. S다이 올라갈 때는 하락했어요. 삼성 그룹, 자기네 그룹 내에서 뭔가 피해를 좀 본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얘는 네. 이재용과 많이 관련된 종목 아니겠어요? 저기 에버랜드 해가지고요. SK 저는 항상 좋게 보고 잘 할 거라고 봤는데 이번에 화천대유인가 땅인가 건물인가 할 때 또 SK 또 여동생? 최태원이 여동생이 있었나요? 최태원이 아들 하나만 있어서 최태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마 딸들도 있었나 봅니다. 여동생도 있었나.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재벌들이 돈 많은 애들이 왜 그것도 푼돈에 거는데 또 이렇게 넘보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니들 있는 거나 좀 해라. 있는 거나 왜 그런데 이렇게 끼어들고 그래. 응? 그 옆에서 좀 해도 니들은 좀 니들 길을 가지. 삼성전기 돈 많은 제 친구들 보니까 돈돈돈 하고 다녀요. 돈돈돈돈돈. 네. 더 벌고 싶어서 돈돈돈 하고 다니더라고요.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죠. 나 누구 권력 있고 있고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빤한 거죠. 거기에 개장하는 권력들 있잖아요. 네. 삼성전기입니다. 얘도 다 왔네. 요즘도 플랜카드 여러분도 동네에 다 있겠지만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특검합시다. 그런 거 보면서 참 종합주가에서가 지금 이건 참 덜 빠졌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애들이 설치가 되는데 종합주가에서가 지금까지 그래도 이 정도 3,000 언저리에서 머무는 거 보면 참 시장 좀 잘 버틴다.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걔네들 노는 수준 보면은 쌍팔년도 수준이거든요. 저는 그때 쌍팔년도에 증권회 있었기 때문에 다 봤잖아요. 쌍팔년도 하던 짓거리를.
수준은 거의 가 있는 것 같아요. 수준은 다들. 고시 패스하고 뭐 국회의원까지 하는 놈이 1년 작년 4월 달을 기억을 못해요? 암기머리 하나 탁월해가지고 40 패스한 애들이? 물론 암기머리에 뭐 다른 머리가 또 탁월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암기머리 하나 탁월한 애들이잖아요. 암기머리 하나만큼은.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쪽팔린지도 모르고 기억이 안 납니다. 말을. 지 살겠다고. 이 자존심도 없는 놈들이지 그게. 지 살겠다고 자존심도 안 한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난다고. 그게 할 말입니까? 10년 전도 아니고 그거를 지 살겠다고 창피한 짓을 하면 자존심도 없고 그런 놈들이 뭐 하려고 또 정치판에 뛰어들었는지 뭘 더 처먹겠다고 뭔 세금 더 축내겠다고. 허웅이는 요즘에 뭐 농구도 잘하고 뭐 예능감도 있고 한데 그 짝퉁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 설치되고 앉았고 한 창피한 줄 모르는 것 같아. 창피한 줄. 유언이라는 게 없는 거죠. 자존심도 없는 애들이죠. 대한항공 많이 빠졌네요. 수요일날 빠졌습니까? 수요일날 크게 급락을 한번 했군요. 직전 고점까지 간 것까지 봤었는데 항상 직전 고점에서 한 번씩 얻어맞는군요. 네. 다 빠졌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 바닥 멈췄다라고 보여집니다. 거래량 괜찮아요. 다시 한번 재돌파를 위한 현재 해운 우리나라 수출은 잘 되고 있고요. 배로 아니면 비행기로 가잖아요. 근데 배가 지금 선박이 부족하대요. 박근혜 대통령 때 한진 해운을 부도내 버렸잖아요. 그 해운을 부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발을 잘라버리면 대한민국 수출 어떻게 하라고 부도내는지 모르겠어요. 재벌이 미운 건지 오너가 미운 건지 뭐 때문에 부도냈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라도 인수해서 살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손발을 그걸 부도내 버리니까 지금 수출할 길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라도 계속 대체 효과를 보는 거죠. 대한항공은 아마 같은 한진그룹이죠. 지금 해운 날리고 대신 비행기가 돋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미워하진 않습니다. 같이 뭐 악수도 한 2번 했고요. 단체 사진 단둘이 찍은 건 없고요. 단체 사진 찍은 건 있고 그렇습니다. 카카오 올라가면 이 정도겠죠? 네. 올라는 가겠죠?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얘도 뭔가 외부 충격 같은데 올라는 가겠죠. 여기서 한번 얻어맞겠죠. 14만원에서 얻어맞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 오면 갖고 있는 거 한번 파셔야죠. 종목 다 봤고요. 현대제철 보겠습니다. 철강주가 요새 좀 안 좋았는데 거의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올라간 거 그대로 밀렸네요. 이만큼. 이게 전형적인 이게 확대해야 되는 모습이죠. 좋은 건 아니에요. 확대되는 건 좋은 게 아니라 수렴하는 게 좋은 거죠. 수렴하는 게 좋은데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불안한 거예요. 얘도 빨리 좀 남북 관련 종전선언 나오고 평화협정 맺은다면 아마 먼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철도 놓고 할 때. 이제는 올라갈 차례인가요? 길게 봐야 되는 종목 같습니다. 이제는. 현대건설 그래도 제철보다는 좀 덜 빠졌죠. 현대건설 이때 모양새 보고는 직전 고점 언저리기 때문에 잘 버텼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이렇게 5만원까지도 밀렸군요. 55,000원서부터 5만원까지 또 한 10% 밀렸는데 또 직점 저점은 깨지 않고 버텨주는 게 예뻐 보입니다.
더 하락할 것 같지는 않죠? 뭐 지표 모양새는 뭐 썩 좋지는 않으나 이 정도면은 이격도가 92까지 빠졌어요. 개별 종목이 많이 빠진 거죠. 94.8. 다시 만나겠죠. 21선까지는 52,000원 언저리에서 만나고 그때 고민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바닥 다진다는 얘기죠. 바닥 다지는 모습 보인다고 봅니다. 통신 3인방이 그 사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7 670 SK텔레콤인데 잘 가다가 어저께 3.49% 어제 얻어맞았군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렇게 봐야 되나요? 좀 위험하죠? 밑에 털었다고 봐야 되겠죠? 얘도 현대건설처럼 고점에서 잘 버텨뒀던 종목인데 어제 좀 낙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요걸 깨는지 안 깨는지 잘 봐야 되겠죠? 왜 이런 얘기 했냐면 다른 종목들은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졌잖아요. 얘는 고점 대비 좀 덜 빠졌기 때문에 그나마 10%도 안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손해를 안 봤을 것 같고 손해 봤다 하더라도 크게 보지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네, 모양새 지금 힘 좋고 가장 좋으나 네, 그래도 좀 뭐가 아낄 건 아끼는 게 좋은 거겠죠. 챙길 건 챙기는 게 좋은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통신주가 가장 잘 버틴 거죠. 현대차 같이 지금 쭉 빠진 거 가지고 뭐 파세요 뭐 하세요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21선 잘 버텼다 싶었는데 얘도 좀 소폭이지만 주르륵 밀렸네요. 35,000원에서 31,500원 10%좀 빠졌나요? 이 정도입니까? 이렇게 이 정도 지켜보셔야죠. 지금 직전 저점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버티다가 역별 상태로까지 되고 있죠. 그건 이제 알아서 잘 판단을 해봐야 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버텼고요. 수익률을 좀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네. 주봉이 어떻게 되나요? 나름대로 좀 뭔가 이탈했나요? 모양은 좀 안 좋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요거를 벗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안 보여서요. 네. 뭉쳤다가 조금 내려가는 모습, 좀 쉬어가는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은 괜찮죠? 그냥 좀 쉬어가는 모습이니까요. 혹시 수익률 냈다면 뭐 이익 실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손해 안 봤을 것 같고, 네, 현재 플러스일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챙길 건 챙기는 게 좋죠. 어제 다 같이 LG U+하고 SK텔레콤이 같이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군요. 자체만으로는 뭐 좋을 수가 없죠. 이렇게 추세를 깨버렸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뭐 거래량은 또 증가한 거 봐서는 여기서 뭐 뭔가 또 뭐 하루 이틀 더 볼 수도 있겠으나 네, 뭐 이익션이라는 측면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겠죠. 얘도 뭐 직전 고점 언저까지 다 와가지고 하락하는 거니까. 현재 플러스라면 큰 손해가 아니라면 나름대로 이익 실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인데 어제는 0.32%인데 이거를 올랐다고 말해야 하나요? 빠졌다고 말해야 되나요? 이 남북 관련주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계속 보고 있는데 한동을 봐야 될까요? 지금 봐서는 택도 없다. 네, 신경 쓰고 다른 일이나 열심히 해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현대 엘리베이터로 봐서는
분위기 파기선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쪽을 먼저 깨는지 보겠습니다. 위를 깨는지 밑을 깨는지, 여기서 계속 주르륵 흘러가는지. 근데 이거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하락은 하고 있으나 점점점 수렴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겸손하게 고개도 숙였어요. 고개도 숙였고, 이런 것은 수렴하게 되면 올라가는 그 패턴이거든요. 수렴하면서 고개를 숙인 패턴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길게 보면 그냥 계속 기간 조정 이렇게 보여집니다. 큰 의미가 없는, 그냥 큰 의미 없는 움직임을 작년 여름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다른 종목 다 갈 때, 작년도 다 갈 때에는 전혀 반응도 안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때 충분히 해먹었다는 얘기겠죠. 이때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요, 아직까지 지금 아마 떠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이때도 이 사람들이 매물 가지고 있으니까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저 때 많이 속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고요. 이상 줄이고요. 다음 주 시장 좀 가능하면 긴 장대 양선 한번 쫙 뻗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봉 차트 한번 더 보여드리고요. 장대 음선, 작은 몸통이 얼레죠. 긴 장대 양선 한번 쫙 나오면서 3100을 회복하는 걸 아마 다음 주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사항 말하면서 오늘 시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